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의 경제 캡틴 문병일입니다. 자, 드디어 2019 수능 대비 수능 특강 이제 오픈을 앞두고 이제 여러분들의 오리엔테이션을 만나는데요. 자, 이 오리엔테이션 강좌는 선생님이 다양한 강의가 있지만 그중에 특히 이 수능 개념과 수능 특강의 오리엔테이션은 정말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은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수강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친구 중에 오리엔테이션 수강하지 않고 본 강의 들어간 친구들 혹시라도 있다면 꼭 말리시고 무조건 오리엔테이션 수강하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 수능 특강 오리엔테이션에서는요, 앞으로 수능 특강 공부법도 포함해서 다양한 공부법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지까지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맥락을 잡아드릴 거예요. 자, 우리 목표는 1등급이 아니에요. 만점입니다. 여러분 지금 작년 수능 10과목, 사회탐구 10과목 중에 기본적으로 5과목 이상이 1등급이 만점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다고 내년에 또 그렇다는 보장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매년 항상 반 이상의 과목이 만점이 1등급이 나옵니다. 과탐이랑 좀 틀리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과목을 공부하든 간에 만점을 목표로 하셔야 하고요. 단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선생님의 그 수강후기와 게시판을 보면요. 수많은 학생들이 처음에는 점수가 안 나오고 20몇 점인 학생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수능에서는 만점을 찍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학생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선생님이 강조하는 커리큘럼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 선생님, 자기마다 다 서로 다른 공부법이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것도 맞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최적화된 만점 달성을 위한 공부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수능 특강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자, 그럼 보세요. 일단 우리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 그 커리큘럼이 이렇게 진행돼요. 일단 우리가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이랑 같이 수능 개념을 공부했어요. 자, 수능 개념. 자, 퍼펙트 경제를 공부했는데 이 수능 개념 퍼펙트 경제는 기본적으로 30강으로 구성되고요. 이 30강 중에 28강은 온전히 개념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한 과목을요, 특히 경제 과목은 양이 적어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양이 적은 과목 하면, 개념이 적은 과목 하면 넘버1이 경제입니다. 생윤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개념을 28강을 강의했다는 건 충분히 많은 거예요. 결국 모든 개념을 거의 다 다룬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수능 개념에서 수능 개념 28강 개념, 그다음 2강은 한 단원별 문풀이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능 개념에서 완벽하게 뭐를 정리하셨냐면 개념을 정리한 겁니다. 근데 완벽하게 개념을 정리했다는 얘기는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어야 되죠. 그럼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물어보죠. 선생님, 경제는 이해 과목 아닙니까? 그럼 이해가 중요한가요? 암기가 중요한가요? 이건 여러분 어떤 문제냐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차이예요. 결론은 뭐냐면 사탐은, 국영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과목이든 간에 이해는 필수죠. 그런데 이해를 필수로 한 이후에 암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시간 내 문제를 못 풉니다. 암기가 바탕이 돼야 응용이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반드시 누가 더 먼저냐 해서 가중치를 두고 거기에다 집중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철저한 암기, 이게 필수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수능 개념이 끝난 이후에 우리의 연계교재 첫 번째 어디로 갑니까? 자, 수능 특강으로 가죠. 그 다음에 수능 특강 끝나면 수능 완성으로 가죠. 자,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실수 첫 번째는 뭐냐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 실제 수능의 70% 연계되는 연계교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우를 범하냐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보세요. 자, 우리 수능 특강도 기본적으로 30강이 진행되는데, 자, 수능 특강은 8대2 정도로 문제에 집중할 겁니다. 문제. 그래서 수능 특강에서 우리는 수능 개념은 개념에 온전히 집중했다면 이제 수능 특강은 문제에 집중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능 개념에서 완벽하게 정리했던 개념들을 실제 수능 특강에서 문제에 녹여낼 거예요. 이 개념이 어떻게 문제에 적용되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할 거고 그 다음에는 유형 파악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제 여러분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무슨 실수를 하냐면 불안한 거예요. 뭐가 불안하죠? 1월 말에 이미 수능 특강 교재가 출간이 되고 1월 말에 수능 특강 강의도 오픈이 되죠. 그러면 불안해요. 이미 수능 특강 교재가 나왔어. 이미 수능 특강 강의가 오픈됐어. 어떻게 해요? 불안하다 보니까 여러분 일단 무조건 수능 특강부터 들어오시는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수능 특강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6월 모평 전에만 끝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수능 완성도요.
수능 완성은 100% 문제에 집중할 거거든요. 수능 완성은 100% 문제에 집중하면 수능 완성은 그냥 우리 이론 스케줄상에서는 9월 모평 전에 끝내면 돼요. 그런데 완강 시점이 그러니까 결국 이거 완강 시점이 중요한 거지, 교재가 1월 중순 이후에 교재 또는 1월 말까지 수능 특강 교재가 나왔다고 불안해서 빨리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수능 특강 강의가 1월 말에 오픈돼서 뭐 3월 초에 끝났어요. 완강이 돼서 그 인터넷상에 쫙 올라와 있다고 이 30강을 빨리 완강해야 되는다면 불안해서 교재나 강의가 오픈되는 시점부터 굳이 수능 특강을 시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까지 끝내면 된다고요? 6월 모평 전까지, 6월 초에 모평 보죠. 평가원이죠. 6월 평가원 전까지만 완강하면 된다. 왜? 6월 평가원에서는 수능 특강을 갖고 연계 출제하니까. 9월 평가원은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가지고 연계 출제하니까. 수능은 물론 둘 다 갖고 그 연계 출제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모의평가 중에 모의고사 중에 교육청 모의고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여러분이 평가원 모의고사를 중시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언제까지 완강하자? 6월까지 완강하자. 왜? 여러분 사회탐구만으로 대학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선생님이 사회탐구 선생님이 하지만 경제 선생님이 하지만 국영수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탐구에 올인할 수가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은 차근차근 공부하셔야 돼요. 실제 N수생과 고3 학생들 중에 N수생들이 상대적으로 사회탐구 점수가 높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2번 한 것도 있지만요, 꾸준히 공부해서요. 근데 실제로 고3 학생들은 국영수에 치이고 처음에는 계획을 짜요. 사회탐구도 해야 되겠다. 하지만 국영수에 치이고 내신 시험, 모의고사 그리고 수시까지 계속 변화되는 그 시험 일정 중에서 결국 사회탐구는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실제 고3 학생들 중에는 많은 수가 사회탐구를 정식으로 공부하는 시기가 6월 이후 여름방학부터 좀 많아요. 그럼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럼 마음이 불안하다 보니까 수강후기 또는 Q&A에서 제일 많이 선생님한테 질문은 뭐냐면 선생님 시간 여유가 없어요. 지금 7월 달인데 9월 달에도 물어본 학생들이 있어요. 상당수가 됩니다. 시간 여유가 없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하는데 자 그럼 지금 바로 수능 특강부터 들어가도 되죠? 이렇게 물어본 학생들이 있는데 안 돼요. 수능 특강은 말씀드렸잖아요. 문제풀이 위주 강의예요. 수능 완성은 100% 문제풀이 강의고요. 결론은 아무리 마음이 불안하고 급해도요.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무조건 개념이에요. 개념만 정확히 완성이 되면 수능 특강 문제예요. 마음만 먹으면 2주일이면 풉니다. 왜? 여러분 총 18단원 중에 한 단원당 문제 수가 많아봤자 12문제에서 16문제밖에 안 돼요. 그럼 평균 15문제 잡고 총 18단원 해봤자 이 문제는 여러분이 개념만 완벽하게 정리되면 단기간에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능 특강을 여러분이 문제풀이 강의로 쓴다. 문제풀이로 할 때는 이거를 2달, 3달 끌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 어느 시점이건 지금 여러분이 이 오리엔테이션을 보는 시점이 5월달이건 1월달이건 7월달이건 상관없어요. 내가 좀 개념이 완벽하지 않다. 개념이 부족하다. 또는 나는 내신으로만 경제를 공부했다. 그럼 개념이 빈 구멍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어디로 들어오시는 거냐면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우리는 수능 개념부터 완벽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은 문제풀이 위주로 집중적으로 가는 거고요. 거기다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은 개념들, 거기 있는 개념들은 우리 수능 개념책에 다 있고요. 더 수능 개념이 자세합니다. 수능 특강은 어떤 출판용 교재라는 한계가 좀 있어서 개념 부분의 서술이 되게 축약적이에요. 압축적이고. 그래서 혼자 공부가 힘들어요. 특히 다른 과목에 비해서 경제 과목 자체가 혼자 스스로 학습이 힘듭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 항상 시작은 개념. 그리고 그 수능 개념 퍼펙트 경제책을 단권화 시키셔가지고요. 수능 특강 문제 풀다가도 막히면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수능 개념으로. 그리고 개념 부분에서 다 내용을 까먹고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 수능 개념의 이론 파트 강의만 콕 집어서 수강하시면서 다시 복습해서 계속 수능 특까지 11월 수능까지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문제 반복하시면서 계속 뭐 하시는 거예요? 계속 개념을 반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개념이 정확히 반복이 돼서 내게 돼야 여기서 문제 풀 때 응용이 되는 겁니다. 문제를 많이 푼다고 응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적용하면서 여러분의 사고력의 확장이 생기는 거지 무조건 문제를 드립다 많이 푼다고 응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이거예요. 시간이 없어. 불안해. 그래서 일단 기출문제 한 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A사의 기출문제 사가지고요. 한 2달 동안 계속 풉니다. 끝났죠? 또 불안해. 그럼 또 B사의 기출문제 사를 풀어요. 근데 문제는 기출문제지만 똑같은 문제잖아요.
기출은 똑같은 문제잖아요. 근데 한 달 뒤에 다른 기출 문제를 풀죠. 그러면 새로 와요. 새로 와요. 그러면 한번 풀어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응용이 안 돼요. 개념이 바탕이 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일명 이렇게 문제만 이렇게 가져다가 한 번에 많이 푸는 걸 보통 선생님이 이렇게 양치기라는 표현을 합니다. 양치기는 수능에서 절대 고득점이 안 나와요. 자기 위안은 되죠. 이만한 두꺼운 책을 보통 기출문제 이만하니까 한 권 풀었어요. 또 한 권 풀어. 기분은 좋죠. 뿌듯하죠. 그게 고득점을 보장하진 않아요. 정확한 커리만 정확히 따라오시면 되고요. 실제로 수능특강 수능완성 게시판 보면 불안해서 조급해서 그런 질문을 많이 던지는데 선생님 항상 말합니다. 힘들죠. 힘들지만 다시 어디로 가자. 수능 개념으로 가자. 후회하지 않을 거야. 선생님 한번 믿고 가보자. 그러면 다시 한 달 뒤에 글이 올라와요. 선생님 말 믿고 처음에 불안 시간이 없어 조급했지만 수능 개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들어봤더니 선생님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었군요. 선생님 말 뜻을 알겠고요. 그리고 문제를 접근해서 선생님 강의 듣고 개념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를 접근했더니 문제풀이가 쉬워요. 그리고 점수 향상에 어떤 뭐 기록적인 점수 향상까지 얘기하는 학생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남들과 같은 커리 따라가는 게 옳은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제시해주는 그 커리를 따라가는 게 옳을 거고 언제든지 간에 그게 다시 1월, 3월, 5월, 7월 상관없어요. 무조건 우리의 시작은 수능 개념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자, 선생님은 수능 특강도 중요하고 수능 완성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은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게 기출입니다. 왜냐하면 수능 특강의 수능 완성의 기본 개념 문제들은 좀 단순해요. 그렇죠? 그 심화 문제들 좀 단순한데 결국 연계 출제되면 기출 유형으로 연계 출제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겁니다. 경제 문제가 20문제죠. 경제 어렵다는 선입견 버리세요. 선생님이 다 쉽게 만들어 줄 겁니다. 경제 20문제여도 그중에 일단 여러분들한테요. 40점에서 45점은 줘요.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수업 잘 따라오고 수능특강 수능완성 따라오고 기출까지 정리가 되면 기본 45점은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5점 또는 6점의 문제는 뭐냐면 변별력을 길러서 등급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 등급을 나눌 수 있는 변별력 문제가 2문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들도 나중에 다 커버할 수 있게 선생님이 기획특강에서 뭐 고난도 유형 문제, 왜냐하면 특히 경제가 소수의 선택자가 있다 보니까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뭐 법과 정치부터 시작해서 당연히 한 3만 명 이하의 소수 과목들은요 출판사에서 책을 안 냅니다. 왜?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따라서 기출문제와 수능특강 수능완성 외에는 접할 수 있는 문제 수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어떤 좀 더 다양하고 변별력 있는 고난도 문항을 접해보고 싶다는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실제로 항상 매년 특강해가지고요, 연계 그 교재, 수능특강 수능완성 변형 문항, 그리고 따로 고난도 문항, 선생님 다 만들어가지고 학생들한테 그 특강으로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난도 문항을 풀어본 학생들의 사고력 확장을 통해 실제 수능에서 만점을 맞는 학생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선생님이 차근차근 준비하고 특강 통해서 고난도 문항까지 보여드릴 테니까 왜? 외부에서는 그런 문제들 접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이건 당연히 기본 유형이고요. 최소 기출은 수능특강과 동시에 또는 수능특강 끝나고 수능완성 사이에 가급적이면 기출은 최소 미니멈 3개년, 맥시멈은 5개년만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좀 5개년을 추천드리는데 5개년 기출은요. 5개년 기출은 그리고 이 기출은요. 시간이 없으면 이것만 해도 돼요. 6구 수능만. 6구 수능. 근데 여러분 생각해요. 6구 수능 5개년이면 15회예요. 이 문제 수도 만만치 않고요. 그게 끝나고 좀 여유 있는 학생들은 교육청 모의고사까지. 아셨나요? 선생님 또 답답한 게 이거예요. 학생들 중에 평가원과 수능 문제만 중요하고 교육청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 다 중요한 거예요. 학생은 문제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학생은 모든 문제를 중요시하면서 꼼꼼하게 풀어보면 그 문제는 그 문제들마다 이유가 있어요. 유형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유형 하나하나가 반복을 통해서 문제풀이 스킬이 길러지니까 자, 기출은요. 가급적이면 추천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선생님은 만약에 이미 수능 개념이 완벽하게 정리가 돼 나는 어느 정도 개념 80% 이상은 기억이 나고 정리가 된다. 그런 학생들은 기출과 수능 특강을 좀 힘들죠. 동시에 진행하세요. 언제까지? 6월 모평 끝날 때까지. 왜? 그 이후에 기출은 또 한 번 반복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닌 학생은 일단 수능 특강 끝내시고 6월 모평 전에 최소 3개년, 최대 5개년에 6구 수능 이것만 먼저 분석하시고 왜? 그때 끝나죠. 나중에 그럼 할 게 없잖아요. 그럴 때는 교육청 문제까지도 꼼꼼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출 풀 때도 가급적이면 처음에는 단원별로 푸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출교재들 보면 단원별 유형 쭉 단원별로 나가는 문제가 있고 그 외에는 또 어떤 게 있나요? 그냥 모의고사 형태로 그냥 뭐 6월, 뭐 2014년 6월 쫙 20문제 이렇게 나온 거 있죠? 하지만 처음엔 단원별로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단원별로 적용하는 연습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 배운 개념들을 단원별로 복습하시고 다시 단원별 유형 풀면서 적용하시는 연습 끝까지. 그래서 선생님이 약속드리는 건 이 커리만 따라오세요. 다시 이 커리가 언제라고요? 1월 달이건 7월 달이건 상관없어요. 단 7월 달 지금 혹시라도 지금 제가 선생님이 좀 7월 그랬더니 아마 뜨끔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7월이거든. 어떻게 알았지? 불안해하지 마세요. 사탐은 단기간에 됩니다. 단기간에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7월이라도 남들보다 더 시간을 투자해서 노력을 하면 분명히 원하는 점수 나올 수 있고요. 물론 꾸준하게 지금은 그 대신 또 상대적으로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꾸준하게 12월부터 차근차근 따라온 학생들은 좀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선생님만 믿고 따라오시면 선택자 수가 적다는 유불리에 대한 편견 버리세요. 선생님이 여러분 따라오시면 믿고만 따라오시면 수능 그날까지 항상 응원하면서 끝까지 점수는 책임져 드릴 겁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 참고로 EBS 경제는 EBS 외에는 대비할 수 있는 강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건 아마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EBS만 따라오시고 선생님의 커리어만 따라오시고 더 중요한 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은 문제풀이 위주로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차근차근 스케줄 정해서 아까 선생님 말했던 기본 6월, 9월 이대로 가시면 되고요. 늦게 하는 학생들은 방법 없습니다. 수능 개념 정확히 하시고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빨리 문제 마음만 먹으면 2주에도 끝납니다. 2주에도 끝날 수 있고 2주에도 단 기출은 최소 2회도 최대 3회도 문제를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기출 문제는 2번 이상은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것만 하고 나중에 우리가 기획특강으로 선생님이 고난도 문제들만 계속 새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바탕한 상태에서 최종 점검 파이널로 고난도 문항들 우리가 여태까지 기출과 수능특강 수능원에서 풀어지 못했던 그런 고난도 유형을 풀어보면 결국 뭐 응용력이 확장되고 사고력이 확장 그리고 실제 수능장에서 시간 단축되고요. 자신 있게 우리 원하는 점수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선생님 특히 지금 OT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쓸데없는 주변에 편견이 많아요. 경제는 선택자 수가 적어. 점수 맞기 어려워. 공부하기 힘들어. 다 편견입니다. 여러분이 의지만 갖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선생님과 꾸준하게만 따라오시면 여러분 원하는 점수 만들어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경제는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언어 비문학과 논술에서 엄청난 파괴력이 있어요. 물론 경제 지문이 언어 비문학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다 마찬가지죠. 하지만 나올 때 경제 선택자들의 되게 정확히 공부한 학생들의 어떤 그 원하는 점수 획득 또는 파괴력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선생님이 수업 중에서 수능 개념에서도 어떤 뭐 브렉시트나 또는 그렉시트 같은 어떤 경제 이슈들 또는 최저임금제 사례 계속 말씀드리는 것들이 실제로 다른 분야에서 나오니까 배경 지식으로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OT를 원래 길게 안 하는 스타일인데 너무 경제에 대한 편견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경제 선택한 학생들이 너무 불안해해요. 근데 실제로 불안해하면서 공부하다가 나중에 실제로 수능을 보고 원하는 점수를 얻는 학생들은 그 불안이 기우였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배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극복하고 원하는 점수를 얻었고요. 선생님이 수능 그날까지 끝까지 도와줄 거라는 거.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여러분이 하실 건 뭐냐면 교재 준비되셨으면 자, 우리는 수능 개념 정확히 하고 언제든지 늦어도 돼요. 좀 늦어도 되니까 수능 특강 들어오시고 1강 항상 문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만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 또 강의 준비 열심히 해가지고요. 바로 1강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겠다는 의지만 갖고 오시면 선생님이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힘내시고요. 수능 그 목표, 여러분 목표 달성하는 그날까지 선생님이 여러분 항상 응원합니다.